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어제 오후 이렇게 단프라 박스에 담겨서 PC가 도착하였습니다. 퀵 용달로 인천에서 도착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사용 중이신 PC의 케이스 교체와 내부 청소, 그리고 SSD 용량 업그레이드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단프라 박스는 어제 오후에 저녁 무렵이죠. 인천에서 PC 2대를 이렇게 박스에 넣으셔서 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작업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PC의 청소와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교체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SSD 용량도 좀 많이 적다고 하셔서 제 추천으로 그 SSD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지금 물건이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케이스를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 PC가 조금 다소 오래되고 케이스도 이제 실증이 나서 교체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업체를 찾으실 때 물론 저만큼 다 열심히 하고 하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게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세심하고 또 정성스럽게 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은 스스로 자가적으로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처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시면은 쉽게 잘 교체를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PC가 이제 H110 플랫폼이에요. 6, 7세대 CPU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더 사용하다가 PC를 교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정비를 통해서 적어도 2, 3년 정도는 더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번 정비와 케이스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랑 뭐 다른 부품들은 현재 도착은 하진 않았어요. 지금 SSD만 왔는데 일단 물건이 왔으니까 먼저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한 대를 꺼내 봤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뚜껑 뺄 거니까 미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놔두게. 예, 제가 카메라를 가슴에다가 차가지고 잘 포인트 잡기가 어렵습니다. 키고 일단 내부는 한 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케이스 교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펜 있는 부분은 청소를 안 할 거고 내부 부품 위주로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 H110 프로 보드, MSI 보드죠.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대. 보드는 똑같은데 그래픽카드 제조사가 다릅니다. 이 나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꽂아져 있어요. 손으로 안 풀려서 드라이버를 통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소리는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니고 제 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혹시나 또 카톡 확인하실까봐 알려드리고요. 어차피 이 케이스는 다시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이렇게 일단은 내부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작업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체크리스트 2025년 2월 20일 인천 PC 2대 건. 자, 먼저 기본 사양을 파악하는 거죠. 기본 사양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PC를 이제 뚜껑을 열고 한번 본 거고, 물론 켜봐서 이제 정확한 사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SSD 상태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200기가대, 250인지 256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200기가대 SSD를 쓰고 계시는데 512기가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만약에 현재 사용 중인 SSD의 상태를 파악을 했을 때 건강하다 그러면은 얘를 D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용량을 더 크게 쓰실 수가 있죠. C는 무조건 큰 용량에 가야 되고 D에다가는 이제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문서들 보조로 저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존 부품을 탈거하죠.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다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을 합니다. 꾸민걸 PC 청소하는 거 아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에도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이 업체는 청소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메인보드와 메모리 슬롯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주요 부분들을 다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단독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그래픽카드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쪽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클리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이제 클리닝을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흰색 케이스고 지금 은색 계통의 파워가 장착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 스티커를 봐서는 얘는 파워렉스 같은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누군누군 아직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처음 봅니다. 이 스티커만 보면 대충 파워렉스 제품 같아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파워렉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D도 여기서 살짝 보이긴 하네요.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한번 켜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렉스고 용량도 한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다 가려져 있어도 막 옆에 이렇게 어쨌거나 파워 클리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CR2032 아시죠? PC가 지금 H110이라고 하면 6, 7세대잖아요. 지금 15세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적어도 8년에서 거의 9년 차에 접어드는 거라 CR2032 그냥 머리통만 한번 볼게요. 요거 500원짜리 만한 전지 같은 거 있죠. 동그란 전지, 뭐 단추 전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수은 전지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은 원재료를 수은으로 쓰진 않아요. 리튬이랑 뭐 알카라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고유 명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수은 전지 하면은 수은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생긴 전지 같은 거를 대부분 우리는 수은 전지라고 하잖아요. 물론 리튬이나 알카라인을 주 원료로 쓰지만 자 그냥 고유 명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CPU 쿨러도 제가 이제 추천으로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CPU 쿨러도 구매를 하셨어요. 아직 물건은 오지 않았고 그럴 때 이제 서멀 그리스가 재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장착하고 이제 기초 조립을 먼저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DS900 이제 케이스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재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ARGB 컨트롤러 MH30을 제가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DS900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쉽게 연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ARGB 5V 헤더가 없어요. 구형 보드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ARGB 컨트롤만 있으면은 구형 보드라 할지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분명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수년이 지났고 그래서 제조사에 들어가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PC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벽돌 증상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RGB 연동 테스트 진짜로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세팅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료 그대로 이렇게 클론 작업이죠 하고 그 다음에 부품 불량 테스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 성능을 뽑아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출고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스로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체크리스트 한번 잘 보셔서 이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업체를 이용하시건 적어도 이 정도 기억하셔서 이 정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드리면 그렇게 업체들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세밀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소 오래된 PC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인보드만 봐서도 자, CR2032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CR2032가 거의 방전이 되거나, 물론 더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세팅 값을 저장해주고 날짜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것도 한번 팔팔하게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좋죠. 금액도 얼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거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 두 개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야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CPU 쿨러 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만약 쿨러를 교체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서멀 구리스만 도포를 할 거예요. 서멀 구리스도 보통 3년에서 5년, 빠르면 뭐 한 2년에도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도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오래오래, 그리고 쿨링 효과를 좀 더 원활하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사양을 파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PC의 상세 스펙과 상태 점검을 위해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SSD의 용량 부족으로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P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량 부족을 알리는 빨간 게이지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체크리스트대로 지금 기본 사양 파악은 끝났습니다. 기본 사양 파악은 CPU는 i5 6500이고 메모리는 8기가짜리 2개 16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는 GTX 1060 3기가, 그리고 이제 SSD는 이제 삼성 제품 256기가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2번까지 왔죠. SSD 상태 파악. 이거를 하다가 조금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켰어요. 원래 이제 사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보시면은 조금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SSD에 대한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하드 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뭐 사용 시간이 조금 길다라는 거 외에는 모든 게 다 상태가 오케이 나와서 괜찮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탈 인포라고 해서 보니까 총 쓰기량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총 쓰기량이 뭐냐면 TBW라고 해가지고 뭐 테라바이트 라이튼 해서 SSD의 수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새 차를 뽑았다 그러면은 무상 AS 기간이 만약에 5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으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 차가 10만 킬로미터까지 타질 않았어. 근데 5년까지 AS를 해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년이 안 됐는데 10만 킬로미터를 탔어. 그러면은 5년이 안 됐어도 무상 AS 기간은 지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SD도 마찬가지예요. SSD에 대한 수명은 보통 무상 AS 기간은 3년에서 5년을 주는데, 물론 더 높은 것도 있고, 만약에 3년이라고 예를 들게 되면은 자동차랑 똑같아요. 무상 AS 기간 3년, 그 다음에 TBW 뭐 양이 보통 뭐 한 100테라바이트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00테라바이트까지 혹은 무상 AS 기간 3년 어떤 게 먼저 도래하는지를 보고 이제 무상 AS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총 쓰기량을 보게 되니까, 제가 단위가 처음에는 하나를 빼먹고 읽었었어요. 괜찮다 했었는데 이게 숫자를 보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단위예요.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쓰고 계십니다. 보이실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사용 시간은 저거에 비해서 좀 적은데 총 쓰기량이 TBW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16,092 테라바이트. 얘 같은 경우에는 12,352 테라바이트를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한 100
100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테라바이트 보증 기간이 100에서 보통 한 300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SSD 요즘에 상세 정보에서 보시면은 다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얘는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 시간을 한번 봤어요. 37,715. 계산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37,715를 이제 시간이고요. 이거를 24로 나누게 되면 1이 나오죠. 1. 1571일 동안 계속 켜져 있던 컴퓨터고, 이거를 365로 나누면 년이 나오죠. 년. 얘는 4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SS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 보통 컴퓨터 사용할 때 어때요? 만약에 회사다 그러면 주 5일제라고 하고 월화수목금, 그리고 하루에 뭐 한 일찍 출근해서 보통 9 to 6 to 9이라고 해서 뭐 9시간 10시간 한다고 칠게요. 10시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연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 가실까요? 이 컴퓨터의 SSD를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제가 장착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SSD는 이제 교체하는 SSD 컴퓨터에다가는 장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문제가 생겨도 이제 이상할 법하지 않은 SSD예요. 이미 TBW에 대한 수명도 다 넘어가 버렸고, 또 중요한 데이터를 옮기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SSD를 구매를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여기 4.3시간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 그죠? 이거 다시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우리가 뭐 12시간만 사용한다고 쳐도 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벌써 8년 동안 얘는 계속 켜져 있다라는 소리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엄청 부하를 주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얘는 수명적인 부분도 있고 안정성,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저장 신뢰성이 이제 무너져 가는 시점이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SD는 빼고 512 그냥 새 거로 장착을 해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부품 탈거를 진행합니다. 메인보드 탈거. 2대 모두 탈거하였습니다. CPU 쿨러 탈거. 메인보드 클리닝 완료. CPU 껍 표면에 묻어있던 써멀 구리스까지 말끔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써멀 구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PC 청소하신다고 이 써멀 구리스를 말끔하게 닦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써멀 구리스는 재도포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쿨러는 돌아가고 있어도 CPU의 고온으로 인해 CPU의 불량이나 발열로 인하여 PC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PC는 새로 쿨러를 교체하기 때문에 새로 도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메모리 클리닝 완료. 메모리 클리닝뿐만 아니라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말끔하게 클리닝을 하여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방합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불량은 바로 PC 전원은 켜지는데 모니터에 아무런 화면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메모리 접촉 불량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꾸민걸 PC에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픽카드 클리닝 완료. 다소 오래된 그래픽카드이지만 성능은 꽤나 쓸만합니다. 쿨러가 노후화로 인하여 다소 상태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쿨러 덜덜이 아시죠? EM텍 제품 오른쪽 쿨러가 덜덜이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쿨러의 경우는 정비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호환 그래픽카드의 쿨러도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정비를 시도하였지만 이 소음은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워를 탈거하였습니다. 파워렉스 전격 500W 제품이었습니다. 클리닝 완료. CRE032도 새로 교체를 합니다. CRE032는 PC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았을 때 바이오스 세팅값과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수명은 5년 정도이며 이 이상이 되면 한 번쯤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대 모두 교체를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 중간 점검입니다. 체크 표시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사의 DS900 화이트입니다. 정말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눈이 시원시원합니다.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배선 정리를 시작합니다. SSD는 제 추천으로 교체를 하셨습니다. 기존 용량의 2배이며 512기가입니다. 영상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용량 부족을 알리는 빨간 게이지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최소 512기가 정도가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발로란트, 롤의 경우도 예전보다 용량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SSD의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512기가 이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제거합니다. 정품 스티커 부착 완료. 본 상품의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물론 상급의 NVMe SSD 장착을 하고 싶었으나 메인보드 슬롯 부재로 인하여 이 상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존의 SSD는 장착하지 않고 그대로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수명을 나타내는 TBW의 사용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CPU 쿨러도 제가 추천해드린 상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고객님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또 깔끔. 그래서 선택한 쿨러입니다. DS900 케이스에서 CPU 쿨러가 노멀하다면 정말 밋밋합니다. ARGB 연동으로 모두 손쉽게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드릴 것입니다. 쿨러 가이드 장착. 메인보드에 CPU 쿨러 메모리를 장착하여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2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DS900 케이스의 필수품인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가 있어야 DS900 케이스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없으면 LED 버튼은 사용 불가입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메인보드에 ARGB 5V 헤더가 없었지만 이 컨트롤러가 있으면 DS9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DS900을 사용하고 싶은데 메인보드에 5V 헤더가 없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컨트롤러로 해결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동 영상도 영상 말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SSD 장착 완료. 파워 장착 완료.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는 고정핀입니다. 이 고정핀은 필히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메인보드 장착. 고객님의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하단에 4핀 전원 팬 헤더가 없습니다. 메인보드 중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긴 연장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선이 짧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케이블로 해결이 됩니다. 4핀 연장 케이블입니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5,000원 추가하겠습니다. SATA 케이블은 새 것으로 무상 교체해드렸습니다. 적어도 5년 된 PC라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LED 연동도 잘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PC도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조립이 2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하나는 핑크색이고 하나는 화이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DS900 케이스 상단에 이 LED 버튼 한 번씩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모두 연동이 되죠. 펜은 5개. 하나, 케이스 후면 펜, CPU 쿨러, 그 다음에 측면 3개.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이렇게 LED 버튼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을 원하셨으니까 제가 흰색으로 맞춰 볼 거고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밤에 너무 불빛이 싫다 하시면 케이스 상단의 LED 버튼을 3초 누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누르면 이렇게 불이 꺼지고 킬 때는 그냥 짧게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켜집니다. 다시 하얀색으로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다 모두 연동이 잘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얘를 꽂기에는 좀 짧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여기 장착을 해드렸는데, 이게 보기 싫다 그러시면 여기 나사, 손나사 2개가 있어요. 이거 풀으시고 얘 제거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지지대를 정상적으로 장착을 해놨고, 얘는 좀 짧아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 나사 2개 풀고 빼시면 됩니다. 자, 정면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고, 얘도 한번 눌러봐야죠.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패턴이 제각각이 아니라 다 연동이 되죠. 얘도 3초 오랫동안 누르면 불이 꺼지고, 켜려면 짧게 한번, 얘도 화이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연동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2개로 해놨고요.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이렇게 옆에 지금 아직은 유리를 꽂아 놓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그래픽카드 쿨러에 그 소음이 발생하는데 팬이죠. 팬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팬이에요. 하나, 2개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팬이 약간 떨림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 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체를 하셔야, 정비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쿨러가 일단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는 손을 써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깔끔합니다. 완전 몰라보게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자, 체크리스트도 오늘 작성했던 거 이렇게 다 지금 체크가 되어 가고 있죠. 이대로 진행했으니까 문제없이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자, 감사합니다.